한국인 10명 중에 8명은 중국을 싫어하고 반중 정서 1위 국가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베트남에 한국인으로서 살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베트남인도 한국인 못지않은 반중 정서가 정말 심한 나라라는 건데요. 사실 베트남이랑 중국 둘 다 공산당 집권의 국가인데 왜 베트남인들은 반중 정서를 가지고 있을까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내막을 살펴보니까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기도 우리가 또 베트남 여행을 하거나 베트남에서 체류를 할 때 이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보편적인 정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여기는 바로 베트남 호치민 5군에 있는 차이나타운입니다. 한자가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호치민 내에서 중화권 요리를 많이 맛볼 수 있는 곳이고 중국 사원들도 있고 그런 구역이거든요. 여기가 사실 한국인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은 구역이에요. 차이나타운을 좀 둘러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반중 감정에 대한 얘기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되게 메뉴판에 사진이 다 있어가지고 주문하기 되게 편하겠다. 이 집을 온 이유가 여기서 이 우육면을 먹고 싶었어. 11만 동이라서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베트남 물가 치고는. 그치. 그래도 여긴 대만 음식점이니까 우육면 하나를 메뉴를 한 두세 개에서 나눠 먹을래? 만두 하나 먹어야지. 먹자. 이거 여기 이 수이까오라고 되어 있는데 수이까오가 베트남에서 그런 중국식 전통 만두를 부를 때 쓰는 단어이거든요. 이거 하나 하고 다 맛있어 보인다. 마파두부도 수이까오 마포두부 2023년에 베트남에 미국 헐리우드 영화 바비라는 영화가 개봉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돌연 취소가 됐어요. 이 선 하나 때문에. 중국의 남쪽 해상에 있는 그 구역을 보고 중국이 자기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도에 U자 모양으로 선 그어둔 게 있어. 구단선이라고 하거든. 그게 그 영화 바비에 나왔는데 그걸 보고 이거는 베트남에서 상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그 영화 개봉이 취소가 된 거지. 바로 그게 그 유명한 남중국해 분쟁이야. 지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 언론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 남중국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남중국해라고 하면 약간 우리한테 독도 보고 다케시마라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베트남 동해라고 불러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해양 생물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고 또 석유랑 천연가스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랑 베트남뿐만 아니라 이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국가들 있잖아. 다 조금씩 자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근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무력 충돌도 있었는데 2014년에는 하노이에서 엄청 크게 반중 시위도 일어났어. 가장 최근에 히스토리만 봤을 때는 일단 남중국해 분쟁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이것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비교적 최근에 2018년에도 반중 시위가 한번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반중 시위가 너무 커져서 막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나 기억이 난다. 공장들이 막 있잖아. 그러면은 베트남 사람들은 솔직히 뭐 한국 공장인지 중국 공장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중국 회사로 의심되는 회사들은 담을 뛰어 넘어가가지고 집기를 다 부신다거나 뭐 창문 깨고 뭐 이렇게 세게 시위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인들도 이제 위험하니까 영서관이나 뭐 인사팀에서 조치를 취한 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량 태극기를 따로 달고 다니게끔 그렇게 하고. 그리고 회사 바깥에 우리는 한국 회사다라는 그런 현수막을 따로 걸어 붙이기도 했었지. 일단 밥이 말하는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밥 먹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킨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육면. 예전에 대만에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나서 또 시켰고요. 그리고 이거는 만두. 그리고 마파두부도 이렇게 시켰어요. 마파두부랑 먹을 밥도 나왔습니다. 근데 대만 밀크티도 한 잔 시켜봤어요. 그래도 대만의 음식점에 왔으니까. 맛있을 것 같아. 마음에 들어. 맛있어. 얼마야? 39만 6천 동. 2만 원 조금 넘게 나왔어요. 진짜 배 터지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와, 여러분 여기 건물 좀 보세요.
건물이 무슨 종이장처럼 서 있어요. 건물 두께가 진짜 얇죠. 와.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베트남이랑 중국이랑 둘 다 공산당 집권 국가인데 이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뭘까? 저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알아봤는데 베트남은 거의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국으로부터 살아남기 모드였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베트남이 굉장히 윤회가시이자 그래도 한때는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기도 했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약간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을 위주로 알려드리는 건데 근데 아무래도 제가 베트남에 지금 10년째 살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베트남의 입장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을 더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오늘 주제 자체가 왜 베트남이 반중 감정이 심한가 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베트남의 입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차이나타운 같은 걸 보네요. 여기가 차이나타운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막 뭐가 없어요. 그치? 그냥 여기도 하나의 주거 단지 구역인데 예로부터 중국인들이 여기에 정착을 했었대요. 이 구역에 중국 사원이나 중화권 음식점들이 있다 보니까 차이나타운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고조선이라는 우리 고대 국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베트남도 최초의 고대 국가 남비엣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남월이라고도 부르는 곳인데 그때의 영토를 보면은 지금 베트남 지도에 중북부부터 중국의 남쪽까지 이렇게 뻗어져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100년도 가지 못하고 멸망을 했다고 해요. 그때가 우리 고조선도 멸망을 했던 시기였는데 중국 한나라 7대 황제인 한무제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얘기는 카페를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까? 차이나타운스러운 느낌이 나는 카페를 발견했어요. 한번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사람이 되게 많다. 이런 데가 있네요. 당연히 카페 소다죠. 하이 카페 소다. Hai cà phê sữa 야. 여기가 약간 카페도 대륙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지어졌어요. 하나. 오, 진짜 진해요. 연유도 진하고, 커피도 진하고, 마음에 듭니다. 카페인과 당을 동시에 수혈할 수 있는 거. 얘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남비엣이라는 베트남 고대 국가가 한나라의 7대 황제한테 멸망을 당했어. 그러고 그 뒤로 거의 1000년 동안 사실상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베트남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독립투쟁을 계속해요. 그리고 독립투쟁을 해서 실제로 좀 성과를 봤던 적도 있거든요. 그 성과를 볼만하면 또 엄청난 또 군사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다시 베트남을 또 몰락시키고 이게 반복이 됐던 거죠. 그래서 10세기 정도 기간 동안 베트남이 중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나중에는 독립을 하지만 독립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이제 중국에 조공을 하는 조공 국가로 남게 되지. 약간 남일 같지는 않지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가 되게 계속 중국을 상대로 독립투쟁을 해온 나라기 때문에 반중 감정이 조금씩 있는 편인데 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지배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여기서도 중국 문화권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한자어를 쓰는 거는 아니지만 한자어랑 비슷한 언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성조가 있는 것도 그렇고 한국 이런 거 할 때 그 한국 그리고 국가 할 때 꼭자 이렇게 말하잖아. 하노이 이제 표준어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한자 베이스잖아. 엄청 많지 사실은. 참 언어를 봐도 그렇고 설 명절 문화가 있는 거라던가. 국기도 비슷하게 생겼다는 사실. 빨간색도 그렇고 중국 느낌이 나는 것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근데 난 좀 불만이 있어. 왜? 비슷하다면서 중국은 추석 쉬는데 여기는 왜 추석은 안 쉬어? 근데 여기는 베트남은 그냥 공휴일 자체가 진짜 많이 없어요. 네. 진짜 뭐 크리스마스도 안 쉬어. 부처님 오신 날도 안 쉬어. 부처님 오신 날도 안 쉬어. 불교 국가라고 하지만 그것도 안 쉬고.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들의 한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참고로
사이가 좋았던 적은 있어요. 이것도 약간 표면적으로 좋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제 베트남 전쟁 때 그때 중국이 북베트남을 원조를 많이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베트남도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전쟁을 벌였었는데, 북베트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그 공산당 정권이고 남베트남이 자유주의 진영이었거든요. 북베트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베트남은 공산당 정권의 국가가 되었지요. 근데 어쨌든 그때 중국이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도 웃긴 게 북베트남, 남베트남이 싸우고 있잖아. 근데 서로 욕할 때 야, 너네 중국 앞잡이잖아 하면서 욕을 했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또 중국을 욕하고 있었던 거고. 중국을 싫어하는 게 일단 베이스에 깔려있네. 그렇지. 그러고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괜히 이 전쟁을 중국이 도와준다는 걸 명분으로 해서 다시금 이제 베트남의 그런 정치에 너무 크게 개입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했었다고 합니다. 너무 이게 앙숙 관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이가 좋아지기가 조금 힘들었던 거죠. 제가 너무 좀 베트남이 마치 계속 당하기만 한 것처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베트남도 중국한테는 좀 당해오고 독립투쟁을 해온 입장인데, 또 그 인근 국가들한테는 뭐 라오스나 캄보디아를 침공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한테는 밀리지만 자기들도 이 동남아시아권에서는 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을 침공하면서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려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캄보디아에서 군대를 철수한 것도 1980년대 중반인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은 베트남에 대한 마음이 조금 좋지는 않지.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 유튜브 이제 댓글 중에서 우리 직원들 중에 캄보디아 사람과 베트남 사람이 있는데 서로 둘이서 죽일 듯이 막 싸우고 경쟁한다. 진짜? 왜 그러냐라고 막 질문을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뭐 알기로도 그렇게까지 캄보디아랑 베트남이 막 사이가 엄청 좋은 그런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으로 앙금이 있을 수 있다. 이제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권인데 서로 사이 좋지 않을까 할 수 있지만, 여기도 또 파보면은 이제 그들만의 그런 관계들이 막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이 자꾸 옆에 나라들을 건드리다 보니까 캄보디아나 라오스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또 우호적인 관계를 펼칠 수밖에 없어요. 위키피디아 이런 데 보면 뭐 라오스는 대표적인 친중 국가 중에 뭐 한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나오거든요. 그리고 캄보디아도 제가 예전에 출장 겸해서 여러 번 다녔었는데 중국인들이랑 중국 자본이 진짜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라오스도 중국 자본이 엄청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베트남도 주변국을 건드리고 다니니까 중국 입장에서 자꾸 뭔가 해보려고 하는 베트남이 눈에 까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중국은 베트남 누르려고 하고, 좀 사이가 그렇게 된 게 있죠. 근데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제 얘기에 틀린 게 있거나 뭐 제가 잘못 전해드린 게 있으면은 정정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베트남 전쟁 얘기를 한번 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나눠주시는 걸 보고 저도 말 한마디에 한마디에 진짜 신중해야겠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역사학에 대해 뭐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를 더 깊게 나눠주셔도 좋고, 아니면 틀린 게 있다면 정정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오토바이 쇼룸이에요. 오토바이 저렇게 창가에 진열해 두니까 되게 멋있어 보인다. 날씨가 진짜 좋죠. 지금 오기라서 하루에 아마 한 번은 비가 올 것 같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지금 밖에 있는 동안에는 안 오고 있는데, 요새는 오후 시간대에 주로 내리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이득이 너무 커서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있나요? 저도 이제 한국이 아닌 타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좀 미운 감정이 들어도 받아들이고 가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를 많이 깨닫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 베트남이 중국의 반중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중국은 베트남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한 곳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베트남이 지금 경제적으로 취하는 스탠스를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래도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고, 일단은 그런 감정보다는 좀 실리적인 관점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스탠스를 취한다, 좀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베트남은 좀 미국이랑도 약간 그런 사이이기도 한데, 과거에 전쟁을 벌였던 사이지만 1995년에 수교를 하고 그 뒤로 계속 경제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또 그런 역사적인 감정도 있지만 또 실리를 따져서 또 선택을 내리기도 한다,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드리는 얘기가 좀 지루하게 느껴졌을지 흥미로웠을지 베트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베트남 살이 얘기들을 올려볼 테니까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모두